숙면을 위한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스쿨 관련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줄 로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저한테 되게 많이 일주일 어떻게 보내야 되냐, 시험 날, 시험 전날 뭘 했느냐 이런 문의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시험 전날, 시험 당일, 그리고 어느 해서 출이 넘어가는 쉬는 시간에 뭐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제가 뭘 했는지 제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께 꿀팁을 먼저 시험 전날이에요. 첫째로 저는 오전에는 공부를 좀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사실 저도 시험 전날에 문제를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았었는데 작년에 9시부터 언어 추리 이렇게 해서 실제 본고사 시험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풀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설 문제를 풀었거든요. 채점만 간단히 하고 리뷰는 안 했습니다.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남은 일주일 공부를 하실 때 계속 이미 달달 본 기출문제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사람마다 다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실전 감각을 유지해서 하기 위해서 생소한 지문들을 좀 계속 봐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예 새로운 지문을 푸는 게 너무 걱정이 되시면 기존에 풀었던 사설 문제 다시 인쇄해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는 그래서 한 3시 반 정도까지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개개인마다 체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체력이 약하시다면은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실제로 문제를 푸시지 마시고 이렇게 쫙 넘겨가면서 아 그래 이거부터 풀어야지, 이거는 뒤로 넘겨야지, 그리고 이것까지 풀었을 때 시간은 몇 분 정도 돼야겠다, 아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지, 이런 것들을 머리로 떠올리면서 시험지를 쫙 한 번씩 넘겨보는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제 생각에는 시뮬레이션이 되고 공부가 실제 문제를 들이다 푸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거의 80% 정도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자분들은 또 체력이 많이 약하시고 그게 여파가 다음날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문제는 푸지 마시고 이런 작업들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가사가 있는 노래는 최대한 피하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도 그렇고 전날은 특히나 더 그렇고. 왜냐면 진짜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도 모자랄 텐데 거기에 이제 가사가 있는 노래가 계속 머리에 떠오르면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의식적으로 노래를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셋째, 저녁에는 산책을 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과격한 운동은 하지 말고 주변에 이제 걸을 곳이 있으면 저녁에 저녁 먹고 산책을 좀 하면서 이렇게 마음도 다스리고 공부했던 거 떠올리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저는 좋았고, 서울대 근처 도립천 이렇게 쫙 걸으면서 공부를 했던 걸 다시 상기시키고 그래 잘했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계속 이렇게 목이랑 어깨 쪽이 안 좋아서 추리 중반 정도 지나갔을 때 딱 통증이 팍 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 마사지를 받았었는데 그 덕분에 그 시험날 통증 없이 편안하게 시험 볼 수 있었습니다. 넷째, 너무 일찍 자지 말기. 시험 전날에 평소에는 1시 넘어서 자고 12시 넘어서 자시던 분들이 시험 전날이라고 9시 반, 9시에 이렇게 잠자리를 청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진짜 재수없으면은 시험 날 4시, 3시 반 이럴 때 눈이 깬단 말이에요. 너무 일찍 자서. 그러면 이제 시험 시간에 갔으면 피곤해지거든요. 졸리고. 그러니까 평소에 자는 것보다 한 30분 정도 땡겨서 자는 게 전 좋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저녁은 뭘 먹었냐면 된장찌개 먹었어요. 고기 같은 거, 회 같은 거 먹지 않았고 소화 잘 될 수 있는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여섯 번째, 숙면을 위한 아이템이 있는데 저는 근데 원래 잠을 잘 자는 편이긴 해요. 막 예민하진 않은 편이고 이거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캐모마일 티고 하나는 레브리즘인데 이거 일본 여행 자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일회용 온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전날, 전전날은 이제 하고 잤더니 눈이 따뜻하고 눈 피로도 줄어들고 그래서 잠이 잘 오더라고요. 이건 캐모마일 티. 캐모마일 티가 숙면에 좋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전날 산책 좀 하고 집에 가서 씻고 캐모마일 티 한잔 하고 잠자리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자, 이제 당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아침을 먹었으면은 먹고 평소에 먹지 않았으면 먹지 말자. 저는 아침으로 요거트랑 바나나 같은 걸 먹었거든요. 평소에 아침을 안 먹었는데 그날이라고 해서 갑자기 쌀밥에 거하게 먹지 마시고요. 안 먹었으면 먹지 마세요. 평소에 먹었던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거 드시면 되고요. 괜히 안 먹던 거를 먹으면 속만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긴장하면 안 그래도 장이 안 좋아질 텐데.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하자. 둘째, 시험장에는 1시간 전에 8시까지는 도착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 그 당일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내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한 20분, 30분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내 책상이 막 흔들려가지고 이거 교환 요청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쾌변을 모닝똥을 잘 싸야겠죠. 이거는 모든 시험에 다 적용되는 얘기잖아요. 집게리 하지요? 아니요, 뚱인데요? 집게리 합니까? 아니요, 뚱이라니까요! 더 자세히 말하면 더러우니까 그냥 넘어가고. 넷째, 언어 시험 전에 이제 활자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다들 생각해 놓은 방식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 방법을 꼭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신문을 가져가서 신문 뒤에 칼럼 면이 있잖아요. 칼럼이나 사설. 그거는 리트 지문에 비하면 되게 쉬우니까,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빨리 읽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언어 지문을 가져가서 지문을 2개 정도 가져갔어요. 근데 기출을 안 가져가고 저는 사설 좀 생소한 지문을 가져가서 그리고 좀 복잡한 지문을 가서 그걸 읽는 연습을 했어요. 그냥 이미 알고 눈에 박은 지문을 하는 것보다는 좀 어려운 지문을 제가 탁 했을 때 머리가 팽 더 잘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개인에 맞는 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지문 시간 재서 푼 다음에 채점은 하지 않았고요. 시험 때 떠올려야 될 것, 공차 동작 하고 상대적 판단하다, 제가 경합하면 묶어놓고 넘어가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좀 백지 적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5째, 시계를 이런 시계를 가져갔었거든요. 큰 시계를. 근데 이게 밑에 청테이프를 이렇게 해서 책상에 붙일 수 있게 해놨어요. 왜냐면 고사장에 따라서 책상은 되게 작은데 시험지는 되게 크잖아요. A3 사이즈라서. 그러다가 그거 넘기고 뭐 하다 보면 이게 책상에 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초시 때 시험 볼 때 시계가 떨어졌어요. 어느 시험 볼 때 되게 당황했고, 이 밑에 이렇게 보면 테이프를 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시계도 시험 시간 정각에 잘 딱 맞을 수 있게 완전나 체크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 보는 와중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지켜나가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르는 건 제발 별표 치고 넘어가요. 이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지만 이거를 하는 순간에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나가거든요. 내가 경합되는 걸 고민하는 순간에 선지 판단 딱 해. 경합되는 거 한 번 정도 더 판단해. 그 다음에 경합되네? 시간 체크했을 때 시간 딱 봤는데 많이 지났다. 빨리 넘어가자. 별표 치고. 별표 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다시 돌아오면은 경합되는 선지 중에 정답이 나한테 코멘트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 안 들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더 넘어가기 쉽더라고요. 둘째, 선지간 상대적 판단을 한다. 가장 답인 거 모른다. 이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리트는 그냥 공부를 할 때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보고 내가 답지를 이해가 안 되는 선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현장에서 판단하겠다고 OS?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장 답인 걸 고른다. 이 마인드를 계속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도 더 줄고 내 정답 기준을 계속 확신해 나가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셋째, 마킹하는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언어의 경우는 한 지문 남기고 마킹을 다 하고 마지막 한 지문 풀고 그 다음 마킹하고 이렇게 했고요. 추리 같은 경우는 5분을 남기고 마킹을 쫙 다 하고 그 다음에 한 문제, 두 문제만 더 풀고 마킹하고 답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작년에도 그렇고 매번 한 3문제 정도는 아예 건들지도 않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시험 운영을 어떻게 할지 딱 정해놓고 그대로 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문제 풀다가 자꾸 잡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같은 경우는 집중하자 이렇게 되뇌었고, 그때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을 속발음을 해가지고 좀 읽으면은 잡생각이 없어지고 거기에 집중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속발음을 좀 그 당시 전체를 다 속발음을 하진 않았지만. 5번째,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나는 문제 푸는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구린 말이지만 문제를 보면서 망했다, 너무 쉽다, 나 1년 동안 뭐 했지, 엄마 생각난다, 이렇게 가면은 시험을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연습한 대로 내가 평소에 한 대로 그대로 하고 올 거야. 나는 문제 푸는 기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언어가 끝났잖아요. 이게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언어 끝나고 추리로 넘어가는 그 쉬는 시간에 뭘 했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많이 먹었어요. 저는 어떻게 정도 많이 먹었냐면은 초코바 2개랑 바나나 하나 아침 먹고 하나는 그때 쉬는 시간 먹고, 초코바 2개랑 바나나 하나 이렇게 먹었어요. 언어에서 이미 진이 빠졌는데 그 추리 125분 동안 풀면은 진이 또 빠져요. 그러면은 한 이제 20번 넘어가면은 벌써 사람들 자세도 흐트러지고
정신이 혼미해진단 말이에요. 이때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래도 쭉 집중력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저는 꼭 많이 먹는 거를 추천드려요. 근데 연습 때 해보셔야죠. 일주일이라도. 둘째, 액체 종류는 피하기. 이 중간에 쉬는 시간에는 액체 종류는 피했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긴장하고 이러면 이뇨작용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더 가고 싶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추위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 말라도 목만 축이는 정도, 목만 축이는 정도로 살짝 물을 마시지 커피도 안 마셨고. 셋째, 화장실을 꼭 갔어요. 쉬가 안 마려워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화장실에 꼭 가서 쉬를 했고 쉬는 시간이 기니까 화장실을 꼭 갔다 오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넷째, 귀마개를 끼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건 뭐 수능 때도 마찬가지지만 난이도가 쉽네 어렵네 막 자기들끼리 답 맞추고 막 이런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가 들려와요. 그때 내가 그걸 들었는데 나랑 답이 달라 이러면은 진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에 귀마개를 꽂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생각했어요. 다섯 번째, 문제는 언어에서 이제 활자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논리게임 두 지문을 가져가서 그 중간에 풀었습니다. 왜냐면은 언어가 이제 활자는 언어부터 계속 풀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익숙해졌고 거기서 활자를 더 보는 건 제 생각엔 크게 실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논리게임은 쓰는 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논리게임 두 지문 정도를 풀고 내가 추리 풀 때 떠올려야 될 키워드, 명심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을 공식에 적어놨으면 그런 거 한번 읽어보고 떠올리고 노트에 좀 써보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밖에 한번 나가가지고 신선한 공기 같은 걸 쐬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신선한 공기를 쐬야 그래도 머리도 잘 돌아가고 계속 웅크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한번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곱 번째, 추리 시험 때 상기시켜야 될 포인트 그거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보거나 또 기억이 중에서 이해부터 하는데 그 확실한 성질을 가지고 다르게 성공한다 이런 것들을 종이 한번 적어보면서 상기시키면 좋은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고 추리가 끝나면 시험이 사실상 90% 끝난 거죠. 연수를 보는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점심은 그냥 고사장 근처에 대학 가니까 나가서 그냥 맛있는 거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시험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마냥 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고사장 입실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 생각에는 그냥 밥 먹고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와서 쉬세요. 고사장 안으로 들어와서 괜히 그 시간 놓쳐가지고 막 실갱이하고 싸우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마세요. 논술 때까지. 여러분 진짜 이 시험은 제가 생각할 때는 130 중후반 140 이렇게 항상 나오는 대단한 친구들 외에는 그 해 문제 스타일, 나의 멘탈, 그날 컨디션, 시험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 구간에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는 컨디션 관리하는 거랑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계속 자기 공부하는 거 의심하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잘할 수 있다 자신감을 유지하는 기간을 갖길 바랍니다. 마지막 일주일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공부를 아예 놓지도 말고 제가 말했죠. 행복한 질문도 조금 읽어가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셔야 돼요. 컨디션 관리, 멘탈 관리 꼭 하시면서 시험 때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 컨텐츠가 아니고 영상을 또 한 개 더 올릴 건데 시험날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가져가면 좋을지 올릴 거거든요. 끝까지 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